여러분, 혹시 나의 공부 스타일, 또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전부 다 하나의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좀 신기하죠? 동양사주 명리학의 핵심인 정인이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는데요. 이 오래된 지혜 코드가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맞아요. 언뜻 보면 정말 아무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학습 스타일, 엄마, 성공.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꿰뚫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정인이라는 에너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근본 에너지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들을 파헤쳐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 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좋은 점과 또 조심해야 할 점은 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론 이 지혜를 어떻게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 실천법까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정인이란 과연 뭘까요? 그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나 자신을 뜻하는 글자를 일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를 낳아주는, 그러니까 생해주는 기운을 통틀어서 인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나와 음양이 다른 것, 이걸 바로 정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관계가 마치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 같아요. 나를 따뜻하게 지지해주면서 동시에 정통 학문의 깊이를 더해주는 아주 특별하고 고마운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기본적인 정의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정인이라는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보물들,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하나씩 발견해 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의미는 바로 지혜입니다. 정의는요, 그냥 지식을 막 쌓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깊은 통찰력,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예요. 아까 어머니 같은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죠. 나를 낳아준 에너지니까 타인을 아끼고 보살피는 그런 따뜻한 마음, 인간적인 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통입니다. 정의는 가문이나 학문의 맥을 딱 잇는 거, 그리고 기존의 지식 체계를 잘 보존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그런 힘을 나타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정입니다. 이게 재밌는데요. 정인의 인자가 한자로 도장인이거든요. 말 그대로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정인은 사회로부터 공식적인 자격이나 권리를 쾅 하고 인정받는 것. 뭐 예를 들면 합격증에 찍힌 도장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이 오래된 책 한 권을 보세요. 이게 바로 정인의 힘을 정말 잘 보여주는 상징이죠.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쌓인 지식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학문의 맥이 끊기지 않게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정인이 가진 아주 고유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혜, 자비, 전통, 인정, 이런 개념들이 과연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역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인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 그 자체가 되고요. 둘째는 계약서나 자격증 같은 문서온을 담당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해줍니다. 셋째,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관계를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죠? 그럼 가족관계, 이걸 사주에서는 육친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친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남성 사주든 여성 사주든 상관없이 그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어머니입니다. 물론 나를 아끼고 보살펴주는 다른 가족들도 포함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어머니라는 존재가 딱 자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모든 에너지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강력한 정인이라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이 정인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정인의 가장 큰 강점은 뭐니 해도 끝없이 파고드는 지적 깊이예요. 진짜 학자처럼 깊이 있게 탐구해서 남들이 못 보는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뭐냐면 누군가 지식을 외부에서 채워주기를 바라는 의존성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막 시작하기보다는 누가 가르쳐주겠지, 자료가 더 보이면 해야지 하면서 생각만 하고
행동을 미루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지식이라는 게 분명 선물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명확한 목표도 없이 그냥 지식의 성만 계속 쌓아 올리면 결국 우리는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점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인의 이 좋은 점은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3단계예요. 첫째,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도하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둘째, 자꾸 미루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주 전체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지적 에너지가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문장이 정인이 나아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학문의 길이 지혜가 되고 자비를 베푸는 실천이 자기 인격이 되도록 하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배움이 진짜 내 삶의 지혜가 되고 또 남을 돕는 마음이 곧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정인의 진정한 완성이 아닐까요? 결국 진정한 지혜는 책 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부딪히고 느끼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경험. 바로 그걸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겠죠. 자, 오늘 우리는 정인이 나는 아주 오래된 지혜의 코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이해하게 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또 그걸 어떻게 세상에 멋지게 펼쳐 보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